강선우 후보자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고 있죠. 야당의 이 갑질왕은 물러나라라는 피켓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오늘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피켓을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거는 걸 보면서 이제 여야가 바뀌었음을 확실히 실감을 했습니다. 이제 과거에 사실 이제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사실 또 이슈가 있었을 때 이제 저렇게 피켓 시위를 양당이 다 해왔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피켓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뭐 그런다 치더라도 이게 이제 청문 위원들이 후보자를 앉혀놓고 이제 한마디씩 던지는 이 말들이 상당히 뼈 아픈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강선우 후보자가 이제 위장 전입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본인의 아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아이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하려고 하니까 좀 울먹이는 그런 듯한 태도를 보이니까 옆에서 감정 잡는다, 감정 잡어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는 정말로 그래도 인간에 대한 도리가 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이런 것을 정말 국민들이 보셨을 때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자녀가 발달 지체로 좀 몸이 불편하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 그 엄마가 공수처장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이에 대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정부에서 사과해라 그러니까 그 엄마가 저는 아이 팔아서 될 생각 없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마한테 아이는 되게 소중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런 어떤 뭐 감정 잡는다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것은 좀 보기 안 좋았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예. 저는 강선우 후보자가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당이 강선우 후보자가 당적이 민주당이 아니라 강선우 후보자와 같은 의혹을 가진 사람을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면 민주당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과연 강선우 후보자를 여가부 장관 적임자라고 판단했을까요? 저는 당연히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주당은 갑을 관계에서 벌어지는 권력형 범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당보다 엄격한 칼날을 들이댔던 정당입니다. 강선우 후보자를 추천했을 때도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 전문가라고 했는데 실제 강선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 다양한 의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점에는 갑질과 관련한 게 있는 겁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갖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특권의식 이런 게 아니었다면 예. 주님과 함께 일했던 보좌진들과 관련해서 저런 지시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후에 보이는 태도와 관련해서도 저는 민주당이 용인할 수 없는 권력형 이 갑질 이것에 대해서 저렇게 본인 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감쌀 수 있었을까? 이런 걸 생각한다면 정치라는 게 역지사지의 생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청문회에서 강선우 후보자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볼 텐데요. 보좌진에게 이제 사적 지시를 했다는 이른바 이제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데 강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두 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후보자 수행 차량인데 매트 위에 놓인 쓰레기 보신 적 있으시죠? 직접 들고 나오신 거죠?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 혹시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일단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대 노즐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역 보좌진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청문회 전체적으로 강 후보자 그렇게 이제 흥분하진 않았고요. 예상보다 이제 낮은 자세로 좀 대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쓰레기 분리배출을 관련해 가지고 뭐 전날 먹던 거를 차에 가져와서 뭐 먹다가 뭐 이것을 미처 놔두고 내렸다라든지 아니면 비대 수리와 관련해 가지고 조언을 구했다라는 것은 저는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본인이 조금 제가 봤을 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이러한 미흡한 부분이 장관에서 낙마할 만큼의 사유가 되느냐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저는 강선우 후보자가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국민들께 와닿게 공감받을 수 있게 저는 해명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의 여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 강선우 후보자와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진들 중에서 나 강선우 의원에게 나 갑질당해가지고 정말 이런 사람 장관되면 안 돼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반대로 지금 현재 강선우 의원과 일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현직 비서관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이 사람과의 어떤 오해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인사청문회 이후에 장관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저는 그 상처받았다고 하는 또 논란이 된 이 2명의 보좌 직원에게는 예. 강선우 후보자가 직접 만나서 달래고 사과하는 과정은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직접 생각합니다. 사과와 달래는 장면이 필요하다. 네. 전 평소 강성필 위원께서 하셨던 말씀 참 잘 듣고 있는데 오늘 하신 말씀은 제가 정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날 밤에 먹던 거를 갖고 와서 아침 출근길에 차 안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먹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뒀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이 얘기를 듣고 과연 그걸 보는 사람이나 인사청문위원이든 국민들이 그럴 수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전혀 설득력 없는 그 해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오후 뉴스 보도 보셨을 겁니다. 이거 다 거짓이라고 그 얘기를 제기했던 보좌진이 본인의 텔레그램을 공개했어요. 그 남은 음식 먹으려고 간 것이 아니라 본인의 그 지역 사무실에 갖고 가서 버려라라는 텔레그램 그대로 공개된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강선우 후보자가 지금 보인 태도는 그냥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어떻게든 이 자리만 모면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거짓 해명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한 얘기가 계속 불거질수록 저는 강선우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라고 민주당은 과연 생각하는 건지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진술 해명을 한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저녁 때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바로 직전 보도인데요. SBS에서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좌관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예. 갖고 있었던 쓰레기를 지역 사무실로 갖고 가서 버려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사진과 관련해서 또 다른 보좌관들에게도 예. 또 이런 지시가 있었다. 누구냐? 강이다. 이런 그 텔레그램은 추가로 공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놓는 해명들에 대해서 과연 설득력이 있는 설명인지 한번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여야의 공방이 있었던 게 갑질을 폭로한 그 보좌진 2명, 그 2명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주장했다. 법적 조치 대응한다고 했다라는 주장이 이제 야당의 주장이고,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본인의 해명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팩트가 정리가 되나요? 일단 강선우 후보자가 본인의 의견이 아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러한 뭐 고발 조치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단순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선우 후보자가 뭐 인사청문회 결과에 상관이 없이 본인과 안 좋았던 그리고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보좌 직원들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한 번쯤 다시 만나 가지고 본인이 어떤 잘못한 점이 있으면 또 사과도 하고 또 그분에게 대해서 또 경의를 표하는 것이 저는 예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에서는 왜 이걸 만약에 이제 갑질 폭로한 보좌진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한다고 했다면 이거는 왜 했다고 지금 여기는 겁니까? 그래서 강 후보자는 일단 이 해당 보도가 나오니까 본인에게 불리한 거잖아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런데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해당 언론사에 다시 공문을 보냈어요. 이 내용도 오늘 그 저녁 보도를 보면 지금 강 후보자가 하는 말이 인사청문회에서 했었던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당장의 위기만 넘길 수 있다면, 또 하루에 그 인사청문회만 넘길 수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든 민주당에서는 지난번 김민석 총리가 됐던 것처럼 본인도 여가부 장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여가부 장관으로서 이분의 그 보여왔던 행보가 과연 적격인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은 국민이 갖고 있는 정서거든요. 예. 이 정서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낙마 사유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어제 SNS에 이런 글을 남겼었습니다. 강 후보자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다. 누군가 강 후보자를 괴롭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강 후보자를 옹호했는데 이런 발언이 오히려 2차 가해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허정식 의원께서 네. 이제 강선우 후보자와 관련해 가지고 평소 교분이 있었고 또 본인이 바라봤던 강선우 후보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런 글을 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시점에서 과연 그것이 강선우 후보자에게 국민에 대한 여론에 있어서 좋게 작용할지는 저는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렇게 이제 강선우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제 감싸는 것보다는 예. 조금 객관적으로 강선우 후보자에게 있던 쟁점과 논란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것을 해명을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강선우 후보자에게는 그렇게 좋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인물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다면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해당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특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으로서 만나는 사람은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그러나 그 아랫사람이 그보다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예. 그 인격의 본질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허종식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동료 의원으로서 수평적 관계에서는 강선우 의원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갑을 관계가 명확한, 그러니까 상하 관계가 명확한 의원과 보좌관으로서 보인 그 강 후보자의 행보는 지금 여러 증언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뭐 소수 몇 명의 전직 보좌관이 강 후보자를 흠집내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네. 있지만 민주당 그 익명 게시판이라고 하는 대나무 숲에서 계속해서 강 후보자에 대한 자질 문제를 지적하는 것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특정인은 어떤 사람을 아주 좋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는 이런 상하 관계의 관계에서 어떤 그 모습을 보였는지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강약, 약강 그런 스타일이다. 그러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워낙 그 논란이 된 후보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의혹을 하나하나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전직 보좌진한테 다시는 이 바닥에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취업 방해,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까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국회에서 뭐 보좌 직원 생활을 뭐 한 12년 이상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의원실에서 안 좋게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 다른 데 가서 일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쉬워 보이지만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요. 보통 국회에서는 관례적으로 거의 뭐 그럴 겁니다. 제가 다른 의원실에 일하겠다고 이력서를 내면 그 의원실에서의 이력서를 보고 제가 일했던 의원실에 다 전화를 해봅니다. 예. 그래서 강성필 씨가 뭐 몇 년도부터 일했던데 어땠습니까? 라고 이른바 물어봐요. 평판 조회를 네, 하는 평판 거예요. 조회를 합니다. 예. 그러면 또 암묵적인 암호가 있습니다. 보좌관들만의. 뭐냐? 이 친구가 정말 일을 잘했으면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믿고 쓰십시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잘 모르겠네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예. 과연 내가 이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취업 방해인가요?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누군가 그 사람이 어디 의원실에 지원을 해가지고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의원실에다가 이 사람은 절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명확하게 해명이 됐으면 좋겠다. 저도 과거에 같이 일하는데 진짜 저 친구는 국회에서 일하면 안 될 사람이야 해서 심정 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일 안 하고 그 사람은 뭐 300개 의원실을 쫓아다닐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해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그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면 전형적인 좀 협박 아닌가요? 그리고 이럴 만한 그 권력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국회라는 조직이 상당히 작죠. 이 전직 보좌관들이 앞으로 국회 보좌관을 그만두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함께 일했던 의원이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이분의 먹고 사는 문제는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표현까지 이건 뭐 사실이지 아닌지는 여전히 의혹이기 때문에 또 예. 제보가 들어온 사실이라고 했기 때문에 완전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정도의 인격을 가졌다면 저는 여기가 장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도 물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요. 국민의힘에서는 무자격 오적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지명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5명이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신중히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는데요. 한번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갑질 장관 강선우, 표절 장관 이진숙, 커피 장관 근어울, 도로 투기 장관 조현, 조계기 장관 정동영 등 무자격 오적은 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자격 오적을 즉각 지명 처리하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 국민들 눈높이에 좀 안 맞는 일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과거에 낙마했던 후보자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수준인가 이런 것들도 좀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문회를 좀 지켜보자는 입장이라서요. 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국민 여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무자격 오적 5명을 거론을 했고요. 우상호 정무수석은 어떤 부분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낙마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있으면 몇 분이나? 예. 어느 분일까요? 이제 예. 저는 이제 민주당 부대변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명한 그 후보자가 모두 국민 여론적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단 한 명도 낙마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네. 하지만 이 바람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우상호 정무수석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 청문회를 끝나고 나서 청문회에서도 제대로 소명이 안 돼서 국민 여론이 저 사람은 장관 시키면 안 되겠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철회를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좋은데 또 이게 어떻게 국민들에게 보여질지는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명을 어떤 태도로 어떻게 하는가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남은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이 이 부분을 잘 감안해가지고 국민들 예. 앞에 그러니까 앞에서는 야당 청문위원이 질문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묻는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자료도 제출하고 소명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상호 정무수석 개인적으로 한 얘기라고 보기에는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장관 후보자 의혹이 소명이 안 되면 더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전반적으로 그 여권에 깔려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저는 실제로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예. 여러 가능성을 민주당이 열어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놓고 본다면 한 명의 낙마자 없이 모두 강행하겠다라는 의지가 읽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지금 당장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오만과 덕선 이런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우리 당은 여러 후보자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지만 적어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또 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앞으로 직을 수행하는 그 직 자체와 관련해서도 네.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이 교육행정을 총괄해야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학자로서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거나 공을 가로챘다거나 이런 다양한 의혹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동안 4명이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 논문과 관련한 의혹 때문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낙마했어요. 근데 이진숙 후보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정도가 심한데 임명 강행한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굉장히 떨어뜨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강선우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과 국민 정서를 거스르는 것만 놓고 본다라도 만약에 인사가 강행된다면 예. 국정 동력 충분히 살리기 어려울 겁니다. 예.
지금 뭐 거의 두 분을 확 찍어서 이제 거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이진숙 후보자. 특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재명 대통령하고 오찬을 함께 한 분이죠. 보수 논객 정규재 주필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내가 추천한 인사는 아니다 라면서 유감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이제 수요일 날 인사청문회잖아요. 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의혹은 청문회에서 저는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를 열기도 전에 이 사람 안 되겠다라고 낙마시키는 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청문회 후보자도 있지만 그들의 가족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의 가족의 미래도 달린 일이고 후보자의 어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몇 개 제기된 이 의혹 하나 때문에 성도지처로 부정되는 것도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어떠한 의혹이 있더라도 이것은 인사청문회에서 당연히 그 사람이 소명하고 국민들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 해명이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도 국민들의 여론이 싸늘하다고 하면 그때는 당연히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건 당연히 열려있는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장관 후보자가 저는 뭐 장관 후보자가 됐건 뭐 이준석 후보자가 됐든지 간에 저는 아닌 사람은 아니라고 처리하는 것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상승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지 뭐 낙마 한두 명 됐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진숙 후보자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뭐 앞으로 더 얘기가 나올 것 같지만 이제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큰 이제 쟁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에게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가지고 국민대학교 박사 논문 영어 제목이 뭐였습니까? 멤버 유지 아닙니까? 멤버는 영어로 쓰고 유지는 한글로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국민의힘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이거 논문 표절 잘못된 겁니다. 막 그렇게 비난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물론 김건희 여사와 지금 장관 후보자하고는 좀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같은 잣대로 보시고 어쨌든 의혹을 제기하는 건 좋지만 뭐 인사청문회가 있기도 전에 낙마 꼭 시켜야 된다. 꼭 그런 강박관념 가지실 필요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지금 이진숙 후보자의 사례를 등치시켜서 국민들께 설명드리려고 한다면 전 그거 설득력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후보자는요. 지금 교육행정을 총괄해야 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고요. 전문 학자고 교수였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전 물론 그 논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숙대에서 석사 논문이 취소됐고 국민대에도 지금 박사 학위를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문제를 지적했던 곳이 있습니다. 예. 범학계 검증단이라고요. 김건희 여사 논문 잘못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범학계 검증단이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에 대해서 연구윤리 위반이다, 논문 표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범학계 검증단이 김건희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그 역성을 들다가 지금 반대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했을 때는 외면하면 그거야말로 내로남불 아닙니까? 저는 이건 내로남불도 넘어서 그 사람이 갖게 되는 자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아주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들 고려한다면 이진숙 후보자 물론 청문회는 해야죠. 그러나 청문회가 끝난 후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인사청문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예. 임명한다라고 한다면 강성필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국정 동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진숙 후보자는 진짜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게 이제 부총리 자리이고 네. 수요일 날 이제 청문회가 있고요. 내일 또 이제 본인의 심경의 변화는 또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요. 오늘 특검 조사에 불응을 했습니다. 지난 11일에 이어서 오늘도 안 나온 건데 특히 서울구치소를 통한 강제 구인 시고에도 응하지 않아서 내일 다시 강제 구인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내일은 나올까요? 저는 이제 특검팀에서 강제 구인의 내일은 조금 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저는 강제로라도 끌고 나올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제 특검팀에서 사실 예. 처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것이고 하지만 이제 첫날이고
또 첫 번째이고 전직 대통령임을 감안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물러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언제까지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진술 거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진술 거부해도 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재수의 딜레마가 가속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도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 경로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예. 여인현 전 방첩 사령관도 내가 잘못했다. 우리 부하들은 좀 현찰을 바란다. 내가 시간을 돌려서 그 시간을 가게 된다면 군복을 벗어야만 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예.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기를 사용하라. 너희들이 더 경찰들보다 총 잘 쏜다. 이런 식으로 지시했다는 것을 다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굳이 뭐 내가 시켰다 안 시켰다 이렇게 진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이 주변 공범들의 어떤 정확한 진술이 있으면 그건 재판부에서 제대로 판단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강제 구인이 되더라도 본인이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주변 인물들의 지금 이제 그 증언들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정황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혀 유리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죠. 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일 강제 구인 조치 과연 교정 당국에서 응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30년 가까이 검찰에 있었고 법치주의의 그 최전선에 있었던 분 아닙니까? 검찰총장하고 대통령을 했었던 분이고 또 계엄과 탄핵 과정에 있어서도 계엄 정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 부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떳떳하게 특검의 조사에 응해서 본인이 얘기하는 바를 얘기해야지 지금처럼 특검의 조사에 일방적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예. 결코 국민들에게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응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조언을 드리는 게 예. 바람직한 방향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영치금 계좌가 공개가 됐었는데요. 지난 11일 날 금요일 날 공개가 됐는데 하루 만에 한도액 400만 원을 채웠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국민들이 전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김계리 변호사가 저는 이렇게 페이스북에 영치금이 뭐 다 채워졌다는 이런 것을 공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것이 저는 의문입니다. 본인이 그랬어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영치금도 없이 가가지고 뭐 옷도 못 사고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법률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다 아는 사실인데 본인이 능력 있는 변호사였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영치금이라도 먼저 준비해가지고 혹은 준비하시라고 조언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도 재판부에게 변호사도 구하기 어렵다라고 호소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구하기 어렵다고 하면 본인이 변호사라면은 이렇게 페이스북에다 이런 거 올리지 말고 그런 시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법리적인 대응을 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올려야지 무슨 영치금이 다 찼다는 거나 공개하는 것은 저는 과연 이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말로 위해서 하는 행동인 건지 아니면 본인이 다른 정치적으로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 400만 원 채우는 일이야. 그게 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400만 원이 뭐 일반 서민이 생각할 때는 뭐 큰 돈이라면 큰 돈일 수 있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래도 한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고 48점 몇 %인가 3%인가요? 얻었던 그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 지지자들 여전히 뭐 몇몇 분들은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영치금 계좌가 공개된다면 당연히 뭐 십시일반으로 돈을 보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김계리 변호사가 마치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이것으로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어서 정치 세력화하려고 하는 모습 이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예. 과연 이제 관심은 이제 내일인데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특검의 소환에 이제 응할지 서울구치소에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 있게 지켜볼 일입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